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오늘은 웹툰 그리기 전에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말해볼까 합니다. 이게 웹툰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전에 이 플립 스튜디오를 좀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접고, 이제 웹툰 그리기 전에 해야 될 게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말했지만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건데, 파일, 환경 설정, 그다음에 여기에서 인터페이스에서 IME 제어를 체크 해제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왜 체크 해제하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일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거를 체크하면은 일본식 폰트 입력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한글 입력이 똑바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IME 제어 체크는 꼭 해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해주셔야 될 게 자 단위를 픽셀에서 밀리미터로 바꿔주세요. 왜냐하면은 이 길이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꿔야지 브러쉬 사이즈도 밀리미터로 바뀌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5픽셀 브러쉬랑 0.5mm 브러쉬랑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확 와닿는 게 0.5mm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러쉬 사이즈를 위해서 길이 단위는 밀리미터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에 보면은 이 복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좀 번역이 어렵게 돼서 그런데 자동 저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동 저장이 체크되어 있으면은 이 자동 저장 설정된 시간대로 자동 저장이 시작되는데 이 클립 스튜디오가 좀 프로그램이 무겁다 보니까 저장될 때 좀 멈칫멈칫하는 느낌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림 그릴 때 흐름이 끊기는 게 싫다 하시면은 이 자동 저장을 꺼주시고 아니다 나는 자동 저장이 켜 있는 게 안심이 된다 그러면은 자동 저장을 켜시면 돼요. 이게 최대 60분까지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 설정은 아마 15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10분이나 20분, 30분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정하시면 되고, 이제 저는 그 그림 그리다가 멈칫멈칫하는 게 싫어서 요거는 해제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더 하실 거는 없고 요거를 이제 OK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새 레이어 만들기인데 이제 EX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EX 기준으로 요 네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모든 코믹 설정이 뜨고 여기에 이제 내 그림, 내 작품 제목을 넣으시고 그다음에 요 저장 위치에서 요 폴더 아이콘을 누르면은 어디다가 저장할지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장 위치를 결정을 한 다음에 가로 1500, 높이 15000, 해상도 300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이게 왜 가로 1500에 그려야 하냐면은 웹툰 회사에서 1500 픽셀로 그려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1500 픽셀로 그린 다음에 690 픽셀로 축소를 해야지 그림이 이뻐 보이거든요. 처음부터 690 픽셀로 그리면은 이제 그림이 좀 디테일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출판을 하거나 고화질 서비스를 해야 할 때 다시 그려야 되는 수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좀 크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 1500 픽셀 정도로 그리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A4 용지나 B4 용지로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제 3000 픽셀 정도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제 마우스를 굴리면은 요 밑에가 나오는데 이 여러 페이지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고 이거를 이제 12페이지 좌철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12장 정도 생기는데 이 가로 1500, 세로 15000, 용지 12장이면은 딱 웹툰 한 편 정도 그릴 분량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OK를 누르면은 이제 용지 세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뜨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리 보기인데 여기에서 우클릭을 하면은 여기 페이지 추가, 페이지 삭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일에 콘티를 짜다 보니까 페이지가 모자란다.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고 10페이지에서 콘티가 다 마무리됐다. 그러면 11, 12페이지는 여기에서 삭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 굴리면은 여기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요. 1페이지를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용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로 1500, 세로 15000 픽셀 기준으로 여기에 컷을 크게 잡으면은 4컷 정도 들어가고요.
컷을 좀 작게 잡으면은 10컷 정도까지도 들어가요. 그래서 연출에 따라서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좀 컷을 좀 많이 크게 했다 그러면은 뭐 14페이지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콘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지 세트를 설정해 주시고, EX가 아닌 프로 버전인 경우에는 이제 일러스트 설정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똑같이 15,000, 1,500, 300 설정을 해 주신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를 저장. 이거를 이제 웹툰용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저장을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세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때마다 계속 불러와서 한 장씩 만들어서 원고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원고 한 세트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제 제 경우에는 이제 일단 콘티를 짭니다. 일단은 이제 콘티를 짜고, 이렇게 이제 콘티를 짭니다. 콘티를 짜고, 이제 대사 같은 것도 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스케치 레이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스케치 레이어를 일단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컷 레이어를 해주는데, 여기에서 컷선 기능을 레스터 레이어 컷 안쪽 채우기 이렇게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 상태에서는. 근데 요게 체크되어 있으면은 컷 폴더를 칠 때마다 용지가 이 레이어가 2장씩 무조건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체크 해제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 방법, 컷선을 추가하는 방법은 선택 중인 폴더에 추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컷을 이렇게 그려줘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컷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스케치를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스케치를 자세하게 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컷 폴더 안에 벡터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걸로 펜터치 레이어로 만들어요. 펜터치. 그래서 펜터치를 다 했으면은 이제 레이어를 만들어서 밑색 레이어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펜터치는 항상 맨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밑색 색깔은 항상 밑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밑색까지 깔았으면은 여기에 그림자 레이어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림자 레이어는 저는 곱하기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인물 펜터치, 인물 밑색, 인물 그림자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저는 또 이제 여기서 복잡해지니까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밑색 배경 폴더를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배경을 직접 그릴 거면 배경 펜터치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이제 여기다가 배경 밑색을 만들어주고, 이제 레이어 위치는 항상 펜터치가 위에 오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 그림자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인물과 배경 레이어를 나눠주고, 만일에 이제 집중선을 그려야 된다 하면은 펜터치 위에 집중선 레이어를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은 인물 펜터치에 집중선을 바로 그려버리면은 채색할 때 굉장히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선을 항상 따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말풍선을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말풍선을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 컷 폴더 안에 들어가거나 맨 밑에 깔려요. 그래서 요거를 말풍선은 컷선보다 위에 올라오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주의하실 게, 내 캐릭터 펜터치가 이 정도 두께다. 저는 이제 캐릭터 펜터치 두께를 한 초크펜 기준으로 한 0.8 정도로 그리거든요. 그러면은 내 캐릭터 선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내 캐릭터 선보다 이 말풍선 선하고 그리고 컷선이 더 두꺼우면 안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갑갑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컷선과 말풍선 선은 내 캐릭터 선보다 살짝 얇아야 돼요. 너무 얇으면은 좀 그림이 차이가 너무 나서 좀 어색하니까요. 조금 가늘은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내 캐릭터 펜 터치를 해보고, 그러니까 미리 따로 용지를 만들어서 내 캐릭터를 그려보고 컷선 치고 말풍선 선을 쳐봐서 이제 어느 정도 두께가 어울리는지 그 숫자를 조정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시고, 이제 마무리로 여기에 효과음을 넣어줘야 돼요. 효과음 레이어.
효과음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이제 테두리를 쳐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음 레이어를 만들면은 이게 지금 검은 선에 흰 테두리를 줘서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요 색을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 테두리 두께는 여기에서 바로바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 테두리를 이제 검은 선에 흰 테두리로 할지 흰 선에 검은 테두리로 할지는 그때그때 이제 상황 봐가면서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레이어 세트는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배경을 스케치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경 스케치업 파일이 여기에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액션 만화인 경우에는 이걸 다 그린 후에 그 액션 이펙트를 또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액션 이펙트를 폴더를 따로 만드셔야 돼요. 액션 이펙트.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화려한 이펙트 같은 거를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폴더를 정리를 해야지 나중에 어디에다가 뭘 그렸는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레이어 세트를 이제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려진 거를 싹 다 지우세요. 이거를 왜냐하면 이거를 소재 등록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그려진 거를 이 레이어에 아무것도 없게 싹 다 지워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풍선 컷을 선택하고 컨트롤 X 누르면은 요런 창이 떠요. 그래서 빈 레이어 남기기 하면은 말풍선은 없어졌지만 말풍선 레이어는 그대로 있어요. 똑같이 컷 레이어에서도 컨트롤 X 눌러주면은 요런 창이 뜨고 컷선만 잘라내기 누르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컷선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뭘 그려놓은 게 있으면은 전부 다 싹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싹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깨끗하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한 세트 레이어를 만들었으면은 여기에 이제 그 원고를 할 때마다 일일이 이름 붙이고 이제 레이어 정리하는 게 귀찮으니까 요거를 소재 등록할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을 누르고 쉬프트를 누르고 효과음을 누르면 이게 전체 선택이 되거든요. 이 상태로 편집, 소재 등록, 템플릿에 등록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 레이어 세트라고 이름을 넣으시고 저장 위치를 정하고 OK를 누르면은 이제 설정이 돼요. 그 레이어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등록시킨 거를 보여드리는데 이 심플 레이어 세트 2020 있죠. 이게 최근에 만든 레이어 세트인데 요거를 이제 이 페이지를 클릭을 하고 레이어 세트를 여기다 끌어다 놓으면은 지금 여기에 쫙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고를 만들 때 여기까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인물 캐릭터 선이 어느 정도 이게 모바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좋을지를 하는 건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스푼 펜 기준으로 가로 1500 픽셀일 때 한 0.5 지금 줄였을 때 한 0.5 정도가 괜찮은 거 보이거든요. 근데 그림체에 따라서 이제 너무 이게 두껍다 싶으면은 이제 0.4, 3 정도까지 내려도 되고 0.3은 너무 얇네요. 0.4 정도가 되고 이게 너무 너무 가늘다 싶으시면은 좀 더 이제 올리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스푼펜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스푼펜 0.7mm예요. 0.7mm. 근데 지금 이게 저는 이제 초크펜을 쓰거든요. 초크펜 0.7mm로 선을 그어 볼게요. 이게 초크펜은 두께가 다르죠. 그러기서 이제 내가 선택한 툴마다 그 표시가 되는 선의 두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선 여기에 보면은 기본 직선이 있죠. 기본 직선을 이제 5mm로 그었어요. 7mm로 해볼게요. 똑같이. 그래서 기본 직선을 그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선이랑 이 선은 거의 비슷한데 요 직선이랑 초크펜 0.7mm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보이도록 1mm 정도로 하니까 비슷하네요. 그래서 초크펜 1mm 정도로 터치를 하면은
얼추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맞추시면 되고, 이미 본인이 그림을 그릴 줄 아는데 클립 스튜디오로 이번에 이제 새로 써야겠다 하시면은 본인이 그린 그림을 여기로 용지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온 다음에 내가 수작업으로 그린 거에 맞게 펜선을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펜선을 조정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컷선 두께도 정하고 말풍선 두께도 정하고 그리고 폰트 크기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폰트 크기는 가로 1500 기준으로 20폰트 이하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20폰트 이하는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20에서 25폰트 정도가 좋은데, 이 폰트도 마찬가지로 그 폰트 종류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눔 바른 고딕 20으로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눔 바른 고딕. 이게 나눔 바른 고딕 20 폰트이고, 여기다 써놔야겠네요. 그냥 20 폰트. 그리고 이제 다른 레이어에다가 요거를 이제 다른 거, 손글씨, 특히나 손글씨가 글자가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손글씨체로 넣어 보면은 이제 20 폰트. 이거 정성 아리랑 20 폰트. 보면은 지금 이게 손글씨 폰트랑 그냥 폰트랑 확실히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같은 20 폰트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기준점을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크기를 확대 축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나눔 바른 고딕, 네이버 나눔 바른 고딕 사이즈에 맞게 정선 아리랑 폰트를 조금 이제 키워줘야죠. 24 정도 하니까 비슷해지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는 꼭 이제 이 레이어가 분리된 채로 유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저장하는 법인데, 저장하는 법도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원고를 다 완성했다고 쳐요. 완성했다고 쳤을 때 이제 이거를 690 픽셀로 줄여야 되는데, EX 기준으로는 이제 파일, 여러 페이지 내보내기, 일괄 내보내기를 선택을 하면은 여기 내보낼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페이지 범위는 모든 페이지 해야지 이게 모두 다 뽑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뽑을 형태를 이제 JPG나 PSD 파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JPG 파일 선택해서 OK를 누르면은 이게 세부 옵션이 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제 그 네이버 도전 만화에 올리거나 회사에 넘길 파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에 올릴 거면은 690 픽셀 아니면은 720 픽셀을 요구하는 데면 720으로 설정을 해서 OK를 누르면은 파일 렌더링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적으로 파일을 복제본을 690 픽셀로 축소해서 저장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바탕화면에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690 픽셀로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제 렌더링을 해서 내보낸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딱히 깨진 느낌이 없죠. 690 픽셀로 일괄적으로 줄였는데 딱히 깨진 느낌이 없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올린 약육강식 로맨스도 이런 식으로 파일을 줄여서 올렸어요. 그래서 파일을 줄여서 이제 올리는 방법은 이렇고, 이제 이거는 이제 EX인 경우이고, 프로 버전인 경우에는 이제 복제 저장을 누르고 JPG 저장 누른 다음에 작품 제목, 작품을 이제 어디에다 저장할지, 그리고 이름이 뭔지 정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정합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저장이 되고, 여기서 화상을 통합하여 내보내기 JPG 저장, 여기에서 똑같이 출력 사이즈 지정해서 OK를 누르면은 한 장씩 저장하기가 될 거예요. 파일, 복제 저장, 화상을 통합하여 내보내기. 여기서 이제 화상을 통합하여 내보내기 하면 한 장만 내보내기가 되고, 여러 페이지 내보내기 하면은 일괄적으로 되는데, 이거는 EX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JPG 저장 누르고, 그러면 이렇게 JPG 내보내기 설정해서 690 픽셀로 만들어주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네이버 같은데 이거는 이제 회사랑 계약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고 네이버에 이제 올리시는 분의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 올리기를 누른 다음에 새 작품 누르기를 하고 여기에 체크를 이제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34 330에 대표 이미지 썸네일을 등록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대로 434 330만 올리면은 아마 그 썸네일이 다 찌그러져서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요 사이즈별 이미지 등록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필요한 썸네일 크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8390, 9879, 12510에 이 사이즈대로 썸네일을 만들어서 다 등록을 시켜야지 그 썸네일이 깨져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웹툰을 그리기 전에 이제 필요한 반드시 해야 되는 설정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웹툰을 이제 그리다 보면 하루아침에 뚝딱 못 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림을 그리던 거는 이렇게 C 드라이브에 놔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갑작스럽게 컴퓨터가 그 바이러스를 먹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블루 스크린을 띄우거나 하면은 이제 갑자기 사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업을 D 드라이브나 외장하드나 클라우드에 항상 백업을 해두세요. 그래야지 피눈물을 흘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새 저는 원래 A4 용지 사이즈로 해서 2500 픽셀 정도로 그렸었거든요. 근데 2500 픽셀로 그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1500 픽셀로 그려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크기 제가 예전에 이 스마트폰 크기의 템플릿을 이제 공유를 했었는데 요게 이제 2500 픽셀 기준이라 1500 픽셀에는 안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1500 픽셀로 기준으로 된 거를 이제 다시 공유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 블로그에 올려둘 테니까 1500 픽셀 기준의 템플릿을 따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레이어 제가 이제 공유를 할게 이제 제가 만든 이제 심플 레이어 세트랑 요거를 검은색으로 흰색으로 할까? 검은색으로 하죠. 흰색으로 해두고 그리고 테두리 두께는 이제 5 정도로 해두고 요거를 이제 효과음, 말풍선 대사, 그리고 컷선. 이 컷선은 이 파란색이 마스크가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얼굴에 마스크를 쓰면은 코하고 입이 안 보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그림에 마스크를 걸면은 마스크가 씌워진 부분은 그림이 안 보여요. 그래서 꼭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제 콘티 스케치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 컷선을 그려주면은 이 마스크에 구멍이 뚫려요. 이렇게 마스크에 이렇게 구멍이 뚫립니다. 그러면 요 밑에다가 요 안에 여기다가 펜터칠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다시 1500 픽셀 기준으로. 원래 제가 쓰던 레이어는 너무 레이어도 많고 초보자분이 쓰기에는 좀 복잡한 것 같고 저도 레이어를 좀 간소화해서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상태의 레이어를 이제 공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고 제 유튜브로 오시면은 유튜브란다. 유튜브 고정 댓글로 이거를 올려둔 블로그 주소를 올릴게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수업은 이제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 여기서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제 광고는 30초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동영상 봐주시는 분도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주시는 분들도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1주년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1주년인데 1주년 기념으로 이제 요새 홍수다 코로나다 해서 여러모로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일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 덕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1주년 기념으로 한 10만 원 정도 기부를 할까 생각했습니다. 20만 원은 솔직히 지금 저한테 조금 힘들고요. 10만 원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1일이 딱 1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21일 날 기부를 하고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기부 인증 글을 이제 스샷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독학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